나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다. 여기서 일하다 보면 별의 별일을 4DX로 보게 되는데 썰 한번 풀어보겠다. 때는 덥지도 춥지도 않았던 어느 가을쯤이었다. 세대 수리 담당으로 1년에 2,000건 정도 쳐내던 나에게 집에 전기가 내려간다는 민원은 흔한 민원 중 하나였다. 이번 집은 콘센트 문제일까? 아니면 가전제품? 혹시 차단기 고장인가? 전기가 내려간 여러 이유를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민원이 들어온 집 문 앞에 도착했다. 역시 전기가 내려간 집이라 그런지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바닥에는 죽은 바퀴벌레가 득실거렸지만 얼마 전 소독을 했던 사실이 떠올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물론 그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저장 강박증 세대. 버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쓰레기를 모으는 병에 걸린 사람의 집이었다. 몇 년을 썩었는지 모르겠는 쓰레기가 집안 곳곳에 쌓여 있었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에는 모래가 가득했고 벽의 모퉁이에는 상태가 매우 좋아 보이는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이게 과연 사람이 사는 곳인가 생각이 들 무렵 전화를 걸어온 입주민이 전기가 안 된다고 칭얼댔지만 이미 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은 상태였다. 오랜 기간 환기를 하지 않아 곰팡이가 현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악취를 풍겼지만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거실로 저벅저벅 걸어갔다. 바퀴벌레 시체가 밟혀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바닥에는 개미가 무리를 지어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버려진 쓰레기 사이에 숨은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이없음에 대한 웃음에서 깊은 빡침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어우, 집안 꼴이 뭐 이렇습니까? 나의 갑작스런 빈정대는 말투에 입주민은 당황했지만 약에 취해 있어서 그런지 반응이 뭐같이 느렸다. 아니 저희 집 전기가 안 되는데요. 말을 더듬으며 입주민은 냉장고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화내는 걸 잠시 멈추고 콘센트를 하나하나 점검하는데 콘센트 하나가 타버린 것이 보였다. 합선돼 버린 콘센트. 아마 이게 원인일 거라고 추측하였고 콘센트에 박혀있는 피스를 전동 드릴로 천천히 풀어냈다. 그리고 콘센트를 뜯는 순간 무수히 많은 바퀴벌레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바퀴벌레의 시체가 싱크대 밑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아 씨발. 순간적으로 나온 욕설에 입주민은 두세 발자국 나와 멀어졌다. 마치 자신도 감당 못할 더러운 것을 본 듯이 말이다. 그리고 뭔가 재밌다는 듯 웃고 있었다. 뭐야 이 자식 변태 새끼인 건가? 아 맞다. 미친 사람이었지. 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었다. 월급 130만 원을 받던 시절 자신은 장애인과 수급자 급여로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사지는 멀쩡했지만 일할 필요 없이 나보다 풍족한 삶을 살던 주민이었다. 한참 집 수정을 열심히 파고 있던 나에게 다가와 일을 왜 해요? 수급비 받으면 되지. 라면서 나를 바보 취급하던 그런 그가 나를 보며 재밌다는 듯이 웃고 있었다. 아우 짜증나게 그만 좀 웃지. 나의 낮은 목소리와 일그러진 표정의 입주민은 금세 웃음을 멈췄고 한숨을 푹 내쉬며 입주민에게 말했다. 근데 얼마 전에 여기 주변 입주민들이 탄원서 제출한 거 알아요? 아니 바퀴벌레가 계속 옆집이랑 아랫집으로 넘어와서 살기 힘들다고
강제 퇴거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는데 혹시 들은 거 없어요? 아니, 난 또 근무하면서 탄원서는 처음 받아보네. 자신이 쫓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약이 팍 깼는지 나에게 욕설과 함께 화를 내기 시작했고 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아이 근데 이 자식이 어딜 형한테 반말하면서 그걸 쳐박아 이씨. 나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당황하며 입주민은 말을 높여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갈래 집 청소할래? 자연스럽게 말을 낮추면서 나온 나의 질문에 입주민은 청소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럼 일단 저 고양이부터 자연으로 돌려보내주자. 어? 쓰레기 더미에서 습기 가득한 썩은 사료 찌꺼기를 먹고 있는 고양이에게로 시선이 향했다. 아니 형, 그래도 제가 키우는 고양인데요. 뭐? 집 나가고 싶다고? 아니요. 아닙니다. 아이 됐고 어디서 주웠는지나 말해봐라. 그렇게 자동차에 고양이를 실은 채 선악로로 향하기 시작했다. 산속의 고양이를 풀어주자 익숙한 장소에 온 듯 아무런 경계 없이 서서히 걸어가더니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사무실에 복귀하여 소장님께 보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장강박증 세대 클리닉이니 뭐니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세대를 방문하였고 곧 그 집에 살던 고양이, 거미, 개미, 바퀴벌레는 사라지고 사람만이 사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은 내가 밟고 다니던 바퀴벌레 알이 그만 사무실 이곳저곳에 퍼져서 한동안은 바퀴벌레로 개고생을 해야 했다. 하루는 야간 당직 중이었다. 오늘도 임대 아파트는 평화롭다는 것을 증명하듯 술에 쩔은 아저씨가 놀이터 한 구석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고 동네 중학생들은 옹기종기 모여 구름과자를 입에 문 채 연기를 뿜으면서 비상계단에서 킥킥 웃음소리를 내는 밤이었다. 고요한 정적을 깨우는 전화벨 소리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새벽 3시에 누구일까? 이따금씩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항의하던 그 아주머니일까? 아니면 계단에서 애정행각을 하던 고등학생 커플이 들킨 걸까? 다양한 추측과 함께 전화를 들었다. 그런데 그런 내 예상과는 달리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는 전화였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민원이 있다. 층간소음과 층간흡연, 주차 문제, 그리고 택배 문제. 그동안 수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도 해결 방법을 알지도 못하는 민원을 처리하고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발걸음을 옮겼다. 걸을 때마다 서서히 커져가는 개 울음소리. 그런데 울음소리가 다양한 게 개가 한 마리가 아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역시나 개들의 오케스트라가 펼쳐졌다. 으르렁 낮은 소리를 내는 게, 반갑다고 헥헥거리는 게, 그리고 옆에서 지저대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짖는 게. 그 수를 세어보니 총 10마리 정도 되었다. 개들이 10마리나 있었다. 그리고 그 개들 사이에 서 있는 할머니 한 분. 무어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할머니가 시끄럽다고 소리쳐도 개소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손짓하여 할머니를 밖으로 불러 대화를 나누었고 할머니께 개들이 전부 스트릿 출신이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유기견을 한 마리씩 데리고 오다 보니까 어느새 10마리나 되었다는 거다. 아이고 할머니, 불쌍해 보이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개를 너무 많이 키우시니까 소음 때문에 이웃들이 많이 힘들대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욕할머니로 각성하시더니 욕을 막 때려붓기 시작하셨고, 나는 예상안의 반응이라 별로 신경 쓰이지는 않았다. 어쩌겠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0평 남집 한 집에 개 10마리와 같이 살겠다는데. 아, 예, 그럼 할머니 신경 좀 써주세요. 시덥잖은 마지막 말을 한 채 자리를 피하다시피 나왔다. 다음날 관리과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했고, 개를 10마리나 키운다는 이야기에 할머니 집에 방문하는 관리과장님을 따라갔다. 초인종이 눌리자마자 다시 개 오케스트라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져대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 관리과장님께서 할머니에게 딱 한마디 하셨다. 할머니, 개들 목 전부 다 따세요. 진짜로 이렇게 말했다. 성대수술을 권하는 관리과장님의 발언에 할머니도 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2020년도 반려동물 약 1000만 시대, 개와 고양이가 가족이라고 믿는 시대에 살아가는 나였지만, 우리 관리과장님은 개로 탕을 끓여먹는 70년도 사상이 멈춰 있었다. 얼굴이 붉혀진 채 문을 화들짝 닫아버리는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개들이 전부 시골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이었다. 세대 보수를 갔다 와서 사무실에 도착하는 순간, 내가 온 거 어떻게 알았는지 망할 놈의 전화가 또 한 차례 울려왔다. 그러나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화를 무시한 채 아무도 받지 않았다. 전화를 받는 건 바로 나, 막내의 역할이니 말이다. 수화기를 들자 비상계단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나는 청소부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어 비상계단 청소를 부탁했고, 다시 세대보수를 하러 관리소 밖을 나갔다. 다음날 또다시 울리는 관리소 전화. 어제와 동일한 위치에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다는 전화였다.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청소를 안 하신 걸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 확실히 확인하고자 청소부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어제 분명히 청소를 하셨다고 하셔서 청소부 아주머니와 함께 해당 층을 찾아가 보았다. 계단에는 먹다 남은 피자와 샌드위치, 그리고 잡다한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쓰레기 더미를 치우려는 찰나 눈에 띄는 영수증이 보였다. 영수증에는 음식을 주문한 돈과 호수가 적혀 있었고, 영수증을 주머니에 구겨넣고 해당 동호회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사무실에서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그렇게 그 다음날도 글피도 각종 쓰레기가 버려질 무렵 세대 보수 접수를 받고 싱크대 수전을 갈고 있을 때였다. 나는 수리를 하는 중이었고, 거실에는 아주머니들 여럿이 모여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점을 봤는데 엄청 용한 집이 있다는 대화였다. 그 장소가 바로 단지 내 세대였는데, 그 세대가 바로 내가 매일같이 찾아다니던 그 세대였던 것이다. 정보를 얻고자 수전을 갈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 세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리고 그 집은 특정 시간대에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집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오후 4시에 평소라면 지금쯤 세대 보수를 돌고 있어야 할 시간대지만 오늘은 달랐다. 해당 세대의 동호회에 찾아갔고 초인종을 누르니 곧 문이 열렸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그 집은 거실과 방 하나가 있는 집이었는데, 방 하나에는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커다란 금색 불상이 있었다. 거실에는 제사 지낼 때 피우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벽지는 붉은색으로 도배가 돼 있었다. 계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세대 점검차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거절하려고 했으나 임대 아파트 규정 중 점검 비협조에 대한 태거 규정을 설명하니 알았다고 했다. 간략하게 점검해보니까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개조한 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태거 시 원상복구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알려드렸다. 앞에 말했던 불상이 있던 방에 들어가자
몸무게가 8, 90 정도는 나갈 것 같은 여자 한 분이 불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그제서야 머릿속에 있던 의문의 조각들이 맞춰가기 시작했다. 피자, 치킨, 샌드위치, 그리고 쓰레기들. 즉 버린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아마 이 사람이 버린 거겠지. 나는 앞에 있는 여자에게 혹시 쓰레기를 버린 적 있냐고 물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호통을 치셨다. 아니 우리 집에서 버린 증거가 있냐고, 왜 생사람 잡냐고 개거품을 물고 물어보시길래 내가 이럴 줄 알고 지난번에 주워두었던 영수증을 꺼내다 보여드렸다. 역시나 확실한 증거에 아주머니는 침묵할 뿐. 그러자 앞에 있던 여자가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신내림을 받아 무당일을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버린 건 제가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신이 시키신 겁니다. 섬기고 있는 신이 아무래도 병신이었나 보다. 혹시 섬기는 신이 병신 아닙니까? 라고 욕을 박으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주위에 있는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만약에 진짜 신내림을 받은 인간이라면 그 병신이 내 꿈에 나와서 나를 괴롭힌다거나 나도 저 여자 사람처럼 갑자기 걸신들린 것 마냥 뭔가를 막 먹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아무튼 쓰레기는 버리지 말아주세요. 공공장소니깐요. 라고 한 발 물러섰다. 신이 시키는 거여서 버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해서요. 라고 답하는 입주민. 도저히 말이 안 통하자 그 뒤의 일은 거의 도망치다시피 빠져나왔던 것 같다. 나를 압도하는 병식력과 뭐 같은 분위기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야간 당직을 서는 어느 날 해당 집에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날이 있었다. 자기 집에서 향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했고, 아이고 향냄새 때문에 전화하셨구나. 아, 그 옆집에 그 병신 모시는 무당 살아요. 라고 대답했을 때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벙친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